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1년간 북한 조직의 해킹 공격이 58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랩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지능형 지속공격 그룹 APT 활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라자루스로 모두 31건이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또 다른 해킹 조직인 김숙희가 2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랩에 따르면 라자루스와 김숙희는 정치, 외교, 금융, 암호화폐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며 금전적 이익과 정보 수집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업비트에서 이 같은 대규모 해킹이 일어난 건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정확히 6년 만입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이버와의 기업 융합을 발표하면서 이때까지 쌓아온 내공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지난 8년간 두나무는 거래대금, 기술, 평판 관점에서 글로벌 선도거래소로 성장하였습니다. 두나무는 지난 8년간 빠르게 성장해왔고 이제 더 큰 도약을 할 타이밍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기자간담회가 끝난 이후 업비트에서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습니다. 오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42분쯤 일부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 자산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 측이 비정상 출금 발생 시점에 가상자산 시세를 기준으로 집계한 피해 규모는 445억 원에 달합니다. 업비트는 비정상 접근을 인지한 직후 디지털 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서비스 긴급 점검을 실시했는데 서비스 점검 사유가 해킹임을 밝힌 시점은 낮 12시경. 기자간담회가 모두 끝난 이후입니다. 두나무 측은 간담회 때문에 해킹 사실을 늦게 공지한 것은 전혀 아니라며 피해액 전액은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비트에서 6년 전에도 58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보안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6년 전에도 이제 똑같은 거래소에서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해킹에 대한 모의 훈련도 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계속 구축해서 운영을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사전에 좀 더 예방하지 않을까. 경찰과 금융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두나무를 상대로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6년 만에 또다시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배후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당시와 수법과 자금 세탁 방식이 비슷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 선언한 지난 27일. 저희는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 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송치영 회장이 글로벌 무대에서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이날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을 당했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이후 정확히 6년 만에 같은 날 해킹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업비트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도 라자루스가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열어두고 업비트를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안업계는 이번 해킹이 핫월렛, 즉 인터넷에 연결된 디지털 지갑의 침투에 이뤄졌다는 점, 또 해킹 후 다른 거래소로 전송한 뒤 자금 세탁이 이뤄졌다는 점도 6년 전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냉각기를 보내고 있는 점, 그리고 북한이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업비트에 침투한 악성 코드와 자금 흐름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북한 라자루스 조직의 소행으로 단정 짓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어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한 회원 피해 규모가 약 386억 원으로 파악됐고 이 중 약 23억 원을 동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이번 침해 사고는 업비트의 보안 관리가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나무에 따르면 업비트 측 피해 자산 약 59억 원을 포함한 총 피해 규모는 445억 원으로 파악됐고 두나무는 회원 피해 자산은 업비트가 보유한 자산으로 전액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표는 업비트는 현재 지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있고 안정성이 확인되는 즉시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재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사 등 기업들의 해킹 문제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북한을 배후로 둔 해커들이 우리 국민들의 스마트폰과 PC를 침범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급격히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이 해커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최근 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온 알림입니다. 뜬금없이 멕시코에서 비정상적인 활동,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외에서 로그인을 시도했다는 경고가 옵니다. 개인을 향한 해킹 시도가 만연한 상황.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의 위협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근 북한을 배후로 둔 해커들이 스마트폰과 PC 등에 침투해 장기간 잠복하며 구글 등 IT 서비스 계정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 계정으로 접속을 시도했다는 경고가 온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또 해커들은 PC에 설치된 카메라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통해 피해자가 외부에 있는 때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초기화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APKI로 끝나는 파일을 다운받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굉장히 보안적으로 이런 취약한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북한 해킹 조직이 AI 기술 발달에 수혜를 잇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 제작사 엔트로픽이 지난 8월 낸 보안 보고서를 보면 북한 해커 그룹은 AI 서비스 덕분에 프로그래밍이나 언어 장벽을 넘어 정교한 해킹 작업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엔 북한 배우 추정 김숙희 그룹이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활용해 군 관계기관 해킹을 시도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미국처럼 기업이나 기관의 PC, 서버,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개별 단말기의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기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